네, 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착한 사람을 그만두면 인생이 편해진다. 어, 첫 번째 파트가 S맨의 습관, 그리고 두 번째가 거절이 힘든 이유. 그래서 오늘은 또 거절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S맨의 습관, 거절이 힘든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다 습관이 문제라는 거.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거절을 할 건지 10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거절하라. 두 번째,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세 번째, 거절의 표현 방법을 바꿔라. 네 번째, 변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다섯 번째,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라. 여섯 번째, 다음을 기약하라. 일곱 번째, 결코 거짓말로 거절하지 마라. 여덟 번째, 대안을 제시하라. 아홉 번째, 전문가를 추천하라. 그리고 열 번째,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라. 그리고 보너스 전략으로 해서 첫 번째는 거절은 단호하게. 그리고 보너스 전략 두 번째, A를 지켜라. 그리고 보너스 전략 세 번째,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버려라. 그리고 네 번째, 부탁을 유형별로 분류하기. 그리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네,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거절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미안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거절을 하는 전략 중에 첫 번째는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가장 큰 게 미안한 마음, 상대에 대한 내가 거절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일단 없애기. 네. 한 가지 나쁜 버릇이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든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이 10가지의 나쁜 버릇을 만든다. 거절하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힘든 일은 상대방이 실망할 때 느끼게 될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는 일로 대부분의 경우 수년간 다져진 습관의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결점은 그리 많지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누구나 결점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은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S맨이라는 나쁜 버릇을 고치고 자기 본위의 삶을 시작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보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거절의 기술을 배우고 구사할지를 고민해 보자. 좋은 소식은 누구라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배우게 될 전략을 사용할 의지만 있다면 타고난 S맨인 당신도 서서히 그런 기질을 없앨 수 있다. 자주 거절할수록 자신의 시간을 더 보람차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자유가 생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S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때서? 이 또한 내 인생을 경영하는 나만의 노하우인데 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거지? S맨으로 살아가면서 자존심에 상처 입지 않고 아주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이 책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S맨으로 살아간다는 자괴감으로 스스로를 핥게하면서 자책감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나 역시 오랜 기간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자존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삶이 얼마나 나 자신을 피폐하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일말의 거부감도 없이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른다. 세상 모든 일에 충직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만의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세상 모든 일에 충직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만의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살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엔 예전에는 S면이었으나 거절의 기술을 익히고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자기 본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승낙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거절하는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했다. 자기 세계에 갇혀 깐깐한 고집쟁이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옹졸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맨 앞자리에서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둔다면 바람직한 미래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부터 지혜롭게 거절하는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이 책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맨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거절 처리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깐깐한 고집쟁이로 아집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는 옹졸한 이가 되고 또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그런 거 다 치우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맨 앞자리에는 항상 타인보다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먼저라는 거. 그래야지만 내 삶에 바람직한 미래가 찾아온다는 거. 이게 이 책의 일단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거절을 거절하는 기술을 지혜롭게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거절하라. 그러니까 막 두리둥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딱 까놓고 직설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거절하라. 선배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당신은 급한 업무를 진행해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생각해 보니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러나 당신은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제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요.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며 말끝을 흐린다. 이런 답변은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이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좀 더 설득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루고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 이렇게 생각한 선배는 무척 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더욱 당신의 허접을 파고든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청하는 말을 듣고 잠깐이라도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에게 당신을 더욱 압박할 빌미를 주는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당신의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고 당신이 아직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요청으로 인해 당신이 업무의 마감 시간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집요하게 매달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다. 애둘러 말하거나 상대의 기분을 달래려는 생각에 모호하게 말하지 말자. 대신 솔직한 이유로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거절의 이유가 따로 있다면 도움이 된다. 그 이유가 당신이 현재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는 점과 도와줄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래 두 가지 대답을 살펴보자. 당신을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2시간 뒤에 마감인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첫 번째 대답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저 싫어서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두 사람 모두 감정이 상하게 된다. 두 번째 대답은 아예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당신의 거절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가 당신의 결정에 불만을 표할 수도 있지만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확률은 두 번째 대답이 더 높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의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자. 일단 아무 이유나 되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자. 적당히 이유를 둘러댄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한다는 데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당신의 거짓말에 더 화를 낼 수도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상의 거절 방법은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사실 오늘도 제가 이런 상황을 조금 있었는데 제가 어떤 저희 본부만의 어떤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확고한 어떤 결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에게 어떤 부탁을 했었을 때 제가 또 그 거절을 못해서 또 제가 또 그 친구에게 어차피 거절 처리를 할 건데 또 나만의 화법으로 그 친구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미련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줄게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어차피 안 해줄 거고 저는 어차피 거절을 할 건데 그냥 정말 단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했네요. 좀 그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읽고 갈까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거절의 전략 두 번째예요.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제가 그 친구에게 일단 전화 끊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 친구는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에 또 어떠한 조금의 일만에 희망을 갖고 있었을 거고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거 보니까 안 됐었으면 안 됐다고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지 마라. 지연 작전이 더 나쁜 이유.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면 우리는 그가 별로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지연 작전이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상대는 이를 눈치채고 오히려 더 화를 낼 수도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솔직히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게 편할 것이다. 누구나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대답을 늦추고 싶은 충동에 빠진다. 사실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의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결국엔 부탁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탁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에둘러서 말하며 꼭 해야 할 말을 미룬다. 가령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한다. 그 일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나면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대답은 상대의 요청을 반드시 거절해야 하지만 그의 요청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쯤 되면 내가 거절하려는 걸 알겠지 하고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도 있다. 어떤 경우엔 두려움 때문에 일단 억지로 승낙하기도 한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와 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럴 때도 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도움을 주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도 한다. 또는 할 일을 하면서도 상대의 부탁을 들어줄 만한 묘수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끈다. 그러나 이런 지연 작전은 몇 가지 이유에서 좋지 않다. 첫째,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다. 맞네요. 당신이 그를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 그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끝내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는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하는 편이 낫다. 둘째, 시간을 끌면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인다. 직설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와달라고 더 집요하게 요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 끌기는 상황을 지연시켜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절대 시간을 끌지 말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자. 물론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사람의 감정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실수를 하는데, 상대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몫인데 자꾸 그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추스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상대의 부탁이 먹구름처럼 당신의 내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걱정하도록 만드는 비극을 막아줄 것이다. 지금 12시 15분 돼가지고 눈이 감겨요.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존중.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봐 사실 진실을 왜곡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었네요. 정말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진실하고 직설적인 거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그 사람 일 내가 존중을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진실하고 직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시간 끌지 말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서울 어, 롯데타워, 네, 시그니엘 호텔 가거든요. 엄마랑 우리 딸이랑 가서 우리 엄마 구경 시켜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조심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외부적으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내일 아무튼 좋은 경험도 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남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거기서 또 어떤 영감 얻어서 어떻게 또 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부분도 또 생각하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네. 행복의 동의어가 설레임인데, 둘 다 지금,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행복은 곧 설레임. 내일 가는 거 지금 조금 설레기도 하고, 네, 좋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제 아들이, 나올 수 있으면은 어떻게 나와서 같이 있기로 했는데,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군대가 그게 외출이 안 된가 봐요. 외박이.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경험을 조금 미뤄두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꼭 줄 것이고, 아무튼 오늘은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뵐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거기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